네, 안녕하십니까. 안태국장입니다. 그나마 오늘은 날씨가 좀 좋아졌죠.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한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안희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안희 의원님 여기 삐톡은 처음 나오시는 거죠? 아, 네네, 처음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사람이라 그러니까 삐딱 섞게 맞을까? 그러게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위원 협의회 그 회장님, 네, 대표님, 네, 대표. 그리고 전국에 기초위원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시고 청주시의회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요새 근데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의원님부터 얘기를 할까요? 요새 좀 예결특위 관련해서 어제도 성명도 내고 막 그러셨는데 요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주청원이 이제 상생협약에 의해서 그 2014년 7월 이제 통합 일대 청주시의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통합 3대 청주시의회까지는 전반기 의장은 청원군 출신. 요번까지? 예. 그 후반기 이제 부의장이 청원군 출신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농업정책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은 청원군 출신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2026년 6월 달까지 지켜져야 되는 협약이에요. 상생협약. 근데 이게 이제 상생협약이 그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도 상생발전 이행이라는 것이 나오고 청주시 상생발전 이행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양자간의 그냥 협약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규정인 거예요. 그 규정을 지금 통합 3대 2년차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청원군 출신이 아니라 청주 출신을 청주시 출신, 옛날 청주시 출신이 그러니까 금천동 이쪽 지역구의 의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상생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법과 조례를 이건 위배하는 것인데 의회가 그러면 되냐? 우리는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6명의 추천되었던 의원들이 사퇴를 했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몇 명이죠? 7명. 국민이 여당이어서 좀 더 많아 7, 민주당은 6, 6명이 사퇴하고 안 들어간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상생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생발전위원회가 있어서 8월 달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정상화를 요청을 드렸고, 최근에도 상생발전위원회 쪽에 좀 중재 좀 해달라 공문도 보내고, 마지막에는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양보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예결위원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좋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의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좀 유감 표명이라도 하시고, 현재 예결위원장을 변경할 수 없으면 전체 의원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라.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후반기 원구성할 때 상생협약을 지키겠다는 약속 정도를 해주면 우리도 들어가서 예결위 같이 하겠다. 이런 이제 안까지 냈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럼 후반기 의장은 누구 차례에 원래는? 어디죠? 청주 출신의 의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협약대로라면. 지금 김병우 부장님은 청원 출신이신 거죠. 그러니까 통합 1대 전반기 때도 의장을 하셨고 통합 3대 전반기 때도 지금 의장을 하고 계신 것이 이 협약에 따라서 청원 출신이 먼저 하게 돼 있어서 하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통합 협약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정말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게 얼마나 어렵게 청주청원 통합을 이뤄냈고 지금 상태에서도 그 청원군 출신 분들이 이 통합 이후에 사실 제대로 이렇게 혜택이 없다,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 이런 불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그 불만에 불을 지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건 정말 지역 내의 그 통합과 또 미래를 지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와 약속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이건 안 된다. 이건 의회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적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 언론에서 좀 혼을 내켜줘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저 김병국 의장 지금 식대로 가면 김병국 의장이 후반기에 또 의장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 그 청주청원 그 상생협약을 무시하면 아,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예, 건가요? 청주시 회의 규칙이나 또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사실은 뭐 2번 한다고 뭐 그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가장 높은 분, 높은 의원 그리고 그것이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수일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청주시의회가 21대 21로 시작을 했으나 현재는 지금 이제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후반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궐선거가 2개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후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튼 상생 협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게 이제 법과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사실 법을 지키고 또 조례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를 어긴다는 것은 사실은 큰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 할 얘기가 많아졌는데 이게 서로를 하자니까 좀 아이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김병국 부장님 우리 창간 기념식도 오셔가지고 5년 후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5년 후까지 계속 정치를 하시겠네요, 그럼? 뭐 요새는 뭐 80 넘은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 행정관님은 좀 예비 후보로 등록했는데 네. 추운데 요새 우정준 할만하십니까? 좀 힘들어요. 아니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진 네, 또 이게 따뜻했죠? 무슨 봄날인가 싶을 만큼 날이 너무 따뜻해서 이게 왜 겨울이 왜 이래 이랬는데 예비 후보 등록하자마자 비 오고 눈 오고 그다음에 강추위가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또 이제 거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손발이 정말 꽁꽁 얼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뭐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시민들 만나 뵙고 또 인사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청원구가 불이 너무 빨리 그 예비 후보도 지금 5명인가 6명 등록돼 있던데요. 그렇죠. 제일 많이 현재 등록돼 있고 한 군데도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서원구는 아직도 아무도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등록할 사람들도 또 여러 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인가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한 서승우 예비 후보하고 두 분 이제 같이 삐톡을 하려고 했더니 바쁘셔서 못 오셨습니다. 다음에 그래요? 한번 시간 되면 그때는 꼭 나오면 좋겠어요. 같이 잠바 아니 제가 입고 하루에 한 3-4번은 만나요. 그렇죠. 현장에서 뭐 가는 데마다 보니까 특히 이상하게 저랑 그 서승우 비서관이랑 동선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연락이 잘 되나 본데 캠프끼리 소통을 하시나 본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나서 아니 다른 후보는 다 어디 가고 우리만 맨날 만나는 거야. 이런 차별화 전략. 서승우 예비 후보는 뭐 뜬금없이 오늘 문자를 보냈던데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그래서 착각했잖아. 오늘 했나? 아니 그날도 같이 했거든요. 제가 그거 만났거든요. 12월 12일 예비로 등록하러 갔어도. 선관위에서도 만나셨구나.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가 왔다 그래서 이게 좀 작전인가? 잊어먹을까봐 등록한 걸. 서승우 의원님 캠프 좀 점검 좀 해봐요. 왜 그랬나? 깜짝 놀랐어요. 자, 하여튼 본격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그 본격 토론은 그 신당동 사태. 아니 신당 사태입니다. 신당동 서울 그 청와대 있을 때 가보셨어요? 떡볶이 드시러? 그럼요. 나 옛날에 한번 가가지고 기억이 나한테 분위기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뭐 그러다 말겠었는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님 거의 뭐 내일 모레 그냥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창당하는 거로 보십니까? 현역 시의원님이니까. 뭐 여튼 이제
이거 너무 급발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 내에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가까운 분들도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그래서 따라갈 의원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이제 뭐 언론 보도도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 초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강덕구 의원이나 이소영 의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117명 정도가 신당 창당 하지 마라 반대 연판장도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당내 반대도 크고 또 여론도 좋지 않아서 최근의 메시지는 조금 뉘앙스가 이제 과한 표현이었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당내에서 같아요. 별로 뭐 예. 그런 움직임에 그래 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명분이 없잖아요. 뭐 왜 갑자기 신당 뜬금없이 창당을 하는 거야? 그 당내에서 볼 때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잖아요. 좀 뜬금없다. 그 왜냐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물러나야 될 뭐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분은 계속 사법 리스크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사법 리스크. 네. 근데 사법 리스크는 당대표 되기 전부터 예고됐던 거고. 그리고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이미 그걸 충분히 안 상태에서 이거는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검찰의 어떤 그런 정치 개입에 대해서 대응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태우무리 당원들의 생각인데, 이분이 똑같이 국힘이 주장하듯이 매일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들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되죠.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분은 그리고 정말 민주당에서 곱게 성장해서 온갖 좋은 자리는 다 거친 분이잖아요. 온갖 좋은 막걸리는 다 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총리까지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네. 그리고 경선 후보로 나오셨고. 그런데 이걸 다 그럼 갑자기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당 차려서 누구 좋은 일 하려고 하냐. 이런 문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내에서 그걸 따라 나설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명분을 돌려가지고 뭐 획기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탈당한다.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이런데 그 이분이 혁신을 주장하는 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주장하는 혁신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해라. 그리고 당대표가 공천권 내놔라. 이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게. 이 두 가지 안 넣으면 신당 창당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내놓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뭐, 네. 당대표 있는데 비대위를 하고. 그러니까 내 느닷없이 내놓으면 대표를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당 하셔야죠. 아, 그러니까 삐딱 토크의 입장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 분 다 뭐 별로네, 그죠? 혹시 아니요, 아닙니다. 실제 이게 저 제1당까지 뭐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셔서 많은 이제 우려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신당 창당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도와주는 꼴이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시작된 지 이제 2년 됐는데 좀 자고난이 선진국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고난이 후진국 돼 버렸고 실제 검찰 독재, 검찰권을 이용한 야당 탄압, 뭐 사실은 서민들의 삶과 경제 이런 것들이 좀 파탄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민주당은 단결해서 하나의 힘으로 검찰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총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야, 지금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민주당만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토커였던 김법기 국민의힘 전 의원께서 갑자기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지금 우리 박완희 의원님 어젯밤 오늘 아침에 전화드렸죠 제가. 그죠? 예, 아침에 갑자기 섭외하느라 힘들어 죽겠으니까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 여기 삐딱 토크 늘 열려 있으니까 문자 카톡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별론데.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보면은 그 주자들 중에 청원구에 워낙 이제 선수가 많고 여야마다. 네, 맞습니다. 흥덕구는 뭐 도정환 의원이 뭐 사실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분이 없잖아요. 상당인데 그렇죠. 거기 그러면 노용민 전 비서실장이 나올까요? 오늘 좀 전에 이강일 그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
예비 후보로 등록했는데 출마 가능성이 5대5라고 얘기한 기사가 났어요. 원래는 99%였는데 50%로 내려갔다고 하대. 누가요? 그죠, 이강일 위원장이. 본인이? 본인이 얘기하기를 노영민 전 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노영민 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점 낮아졌다. 이런 이제 뉘앙스인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이렇게 쭉 요즘 주변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아, 출마한다. 예. 예, 신당으로 가고 그러는 건 아니고? 신당으로 가면은 친이계가 되잖아요. 친낙계가 되잖아요. 친낙계가 되고 그거 네. 친낙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 친낙 비슷하게 네, 기사 썼다가 엄청 그러면 났어요. 스스로 친낙계가 되는 거라서 아마 그런 선택을 안 하실 것으로 독자적으로 자기의 그런 정치적 비전을 갖고 싶어 하실 거라고 좀 보고요.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신 거 있어요? 노영민 전 실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들 보면 여하튼 이번에 경선까지도 불사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까지 들려서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 체제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네, 그죠? 그렇죠. 다음 주에 제가 노영민 전 실장 만나기로 했어요. 예. 한번 물어보고 어떤 입장이 어떤지. 근데 아무래도 뭐 나오신다고 해도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 그냥 주는 건 없는 것으로 거잖아, 좀 당연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기본 원칙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경선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강일 위원장이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데로 가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분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건 도리도 아니고 원칙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번 가보겠다. 네. 저번에 그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였는지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누가 했는지 그렇죠. 모르나. 그렇죠.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인지도 차이가 크게 안 났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이 거의 된 것 같기도 하고 가는 중인 것도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용산에서 원하는데 안 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간다고 봐야죠, 무조건. 그럼 언제쯤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 뭐 정지 작업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뭐 의원들 중진 의원 모임, 원외 위원장들 모임 등등등을 계속 진행하는 걸 보면 이제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토커님들 입장이 좀 궁금한데. 일단 선거에 민주당이 도움을 받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민주당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여야에서 환영하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준석 신당은 무조건 간다. 그렇죠. 영향력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여권은 이제 최소한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야권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이 민주당 체제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2대1이면은 뭐 야당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황태자 역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 독재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또다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부정적 여론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정치 지형의 변화, 신당의 창당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확률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뭐 민주당한테는 나쁘지는 않은 구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공화국의 완성인 거죠 이제. 그 하나 여당 대표 하나가 이제 비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검사 그렇죠. 출신이 딱 장악을 하면 대한민국은 완벽한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용산과 그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한 몸이 돼서 뭐 움직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될 거냐, 당내의 민주주의와 소통 구조가 이루어질 거냐, 이런 면에서 보면 당내에서의 아마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총선을 치르기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제가 좀 보는 관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직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 공직자이잖아요. 정치를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연 그 거대 여당을 과연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것이 검증이 됐느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저 뭐 장관 후보자들 인사 검증 이런 거 해보면 제대로 뭐 정리도 안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많은 분들 후보를 올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 과연 그 거대 여당을 이끌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잘할 가능성 없습니까? 뭐 민주당 뭐 맨날 20년 집권하고 뭐 그런데더니 뭐 5년 만에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문제죠. 이번에 뭐 200석을 한다나 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저 딴 동네에서 뭐 200석 할 수 있다는 뭐 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솔직히 지금 뭐 분위기 좋을 때 더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렇게 신당 얘기하는 것 같던데. 글쎄 뭐 낙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사실 국민들 정치 불신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낮은 투표율로 가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 면이 있고 그런데 이제 기대도 있죠. 그건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게 지금 특히 경제 정책에서 상당히 실패를 하고 최근에 이제 정부 예산안을 봐도 정말 이게 서민 예산을 다 축소하고 미래 예산 뭐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야 이대로 둬도 되나 이게 좀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좀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공천 잘해야죠. 그래서 제대로 일할 사람 제대로 혁신적인 공천을 해서 국민들 눈높이에도 막 구시대 인물들이 다 공천돼 갖고 후보로 나오면 아유 그냥 실망해서 또 다른 쪽으로 포기를 하든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의 승패는 국민의힘의 문제나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스스로 잘 혁신해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느냐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남탓 아무리 해봐야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천 관련된 최근 이제 적격 심사 뭐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혁신을 주장했던 외치고 있는 분들이 적격 심사에 잘 통과가 안 되는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이제 저번 지방선거랑 안 그랬어요? 충주시 저기 우모 아유 여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혁신적인 공천 통해서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때 국민들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청주시 의회 예산 특위 안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시간은 짧게 끝나겠구만 7명이 하니까 13명이 하다. 어제 이상주 의원이 겁나게 청주시 예술단 겁나게 그냥 질타를 하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래게. 전문가시니까요. 여당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야당은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의회의 예산 심사의 과정이 이제 2단계를 거치잖아요.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아주 깊이 있게 사실은 심사를 해서 1차 정리를 할 거 정리를 해서 올리거든요. 예결위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예결위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뭐 이번에 예산심의 참여했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상생발전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법이나 제도를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걱정되는 게 그렇다고 안 해? 의원이 그런 반대 얘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잘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시의회.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시의회가 뭐 여야 구분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그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립하진 않았거든요. 적절한 선에서 그래도 균형을 맞추고 타협하고 또 양보도 하고 적어도 기초의회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번 의회는 우리 의장님이 너무 강성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네. 구조 자체가 네. 21대 21이라고 하는 동수 이게 참 맹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예. 때 돼가지고 예.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그때부터 구조이고. 서로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구조가 딱 형성이 되니까 그 내에서 뭐 의장을 누가 먼저 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원구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된 모습으로 딱 나가줬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뭐 한병수 의원이 돌아가시는 문제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지면서 강대강으로 계속 이제 이어져 오는 상황인데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면서 좀 이렇게 상생을 좀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예결위 문제라도 잘 풀고 가자. 그래서 저희도 또 양보안도 내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글쎄 뭐 맨날 양보하던데 잘 안 되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집행부만 좀 콧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반이 빠졌으니까 어제 얘기했더니 그 영상 다시 보니까 그 일부 그 과장들의 답변 태도가 불량하더라고요. 그 뭐 말은 공손하게 하는 것 같은데 공손하진 않고 이렇게 진심으로 안 해. 일부예요. 근데 야, 그거 다 중계 방송이 되는데도 그렇던데. 사실 의회는 한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집행부를 대할 때는 또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어제도 그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원칙이 무너지니까 사실은 의회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제기하고 비판은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이게 지금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특히나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칙들이 무너지고 상생 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 파기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의회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의회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글쎄, 거죠. 도의회는 그 반대로 그러니까 상당히 조의회는 또 견제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상당히 여당인데도. 그러니까요. 같은 여당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당 제3당의 제3세력도 여기도 남았어요. 금태섭,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이런 분들 제3신당 또 만든다고 해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분은 그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죠. 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다른 당 창당한다고 그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당 비대위원장한테 초청장을 보냈다면서요. 와서 축하해달라고 그래서 정의당이 완전히 열받았던데 뭐 본인이 안 그만두면 못 그만두는 거죠. 뺏지 못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제명을 하기 전에는 안 되죠. 제명을 해도 출당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제명하기 전에는 국회의원 제명을 할 수는 그러니까 당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출당을 시키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무소속으로도 의원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건 뭐 정치적 도의 문제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고민들은 좀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자는 건데 지금 이제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새로운 정치보다는 구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은 거죠. 아니 젊다고 뽑아놨더니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 더 하는데? 예, 젊고 여성이고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히 정의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진보 정당의 늘 정치 혁신을 주장하는 정당에 속한 의원이 가장 구태스러운 행태를 지금 보이니까 약간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회 전체가 희화화되는 것도 같고 이건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당 만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사실. 첫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 자체가. 예. 그리고 그 유호정 의원이 그 중부 내력 특별법 있잖아요. 네. 거기 반대표 던졌어요. 반대표 5명 던졌는데 그 중에 1명이에요. 근데 그 정의당이 2명이가 던졌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하던데. 정의당 지금 참 갈 길 먼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 신당의 힘은 얼마나 될 거냐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여튼 이제 양당 정치에 대해서 좀 불만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신당의 마음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의 총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양당으로 표가 결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당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병립형으로 가느냐, 뭐 연동형으로 가느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뭐 이제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당이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남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준연동형으로 예. 하면 표를 의석을 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정권 심판에 대한 총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그 표결집들이 이루어지면서 신당에는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좀 새롭고 신선하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들로부터 희망을 줄 만한 그런 인사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신당이 성공하려면 예전에 같은 안철수 신당, 그때는 안철수의 어떤 새 정치, 뭐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들이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도 이렇게 모아져야 사실 누가 추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3세력은 그럴 정도의 대중적 지지와 동력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신당이 탄력을 받거나 동력을 받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각 당에서 공천 끝난 다음에 이삭죽게 하듯이 공천 탈락한 사람 모아서 이제 신당 만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횟수는 3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권에 대한 그 안정과 심판론 중에 사실 심판론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표 결집이 양측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제3지대의 입지가 상당히 좀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더 좀 안타까운 건 이런 신당 흐름 때문에 정치 개혁 차원에서 그다음에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준농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완전히 무산될 위기. 왜냐하면 현재 같은 상태에서 준연동제를 그대로 두면 이제 그러면 이낙연 신당, 뭐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이준석 신당 이게 뭐 무슨 정책 이념과 비전이 없이 개인 사당들이 다 이렇게 우후죽순 난립하는 구조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개혁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동형을 그대로 두면 분당의 가능성들이 양당이 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립형으로 이게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것도 사실 우리 정치개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은 상당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주 하나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삐딱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